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자고등학교 진로진학 상담부장 고관입니다. 매해 입시가 조금 또는 많이 변경됩니다. 그러면은 2021학년도하고 2022학년도, 작년하고 올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외로 많이 변경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학생들도 많은 충격을 받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 변경 내용들을 본다면은 서울소재대학교에서 정시전형에서 40%를 선발하고 있죠. 그리고 수도권 소재대학교에서 10% 정도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데 이게 모두가 대부분 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와가지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선발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불리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쩌면 이 학생들이 이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고 이유가 있는 걱정이겠죠. 자, 이럴수록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가지고 좀 더 자기 자신의 어떤 강점을 키워서 이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해돼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과 지원 전략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들과 상담하면서 학생부 전형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받는데요. 그 중에 많이 나오는 질문을 한 10가지 정도 선택해 가지고 이 질문 내용에 답변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과 지원 전략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학생부하고 서류를 모두 활용해서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서류에는 대학에 따라 대표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비교과 영역에서도 여러 가지 모습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학생부 종합전형은 모든 대학이 공통적인 모습을 가지고 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대학 나름대로 전형 방법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전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면접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접이 어떤 면접이고 어떤 면접의 유형과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1 학년에 아주 이슈가 되었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블라인드 서류 평가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떠한 있는가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학생부하고 기타 서류를 활용해서 정성평가하는 전형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학생부에서는 교과 성적과 비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을 함께 반영합니다. 그리고 서류로서 가장 대표적으로 자기소개서가 반영되기도 하고 대학에서는 또한 면접도 반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할 경우 대학에 따라서 선발하는 모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다르고 또 전형별로 요구하는 인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재상들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서류를 함께 반영해서 선발하는 전형인데 학교생활기록부에서는 학생부 비교과 영역과 학생부 교과 영역 그리고 서류로 대표적으로 자기소개서를 평가에 반영합니다. 자, 비교과 영역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죠. 자봉동진,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이 반영될 수 있고 또한 독서 상황이라든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출결이라든가 봉사 실적이라든가 봉사 시간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함께 반영하면서 평가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등급도 반영하지만 등급뿐만 아니라 원점수라든가 평균, 표준 편차, 그 외에 어떠한 교과목을 이수했는가, 교과목 이수 현황, 그리고 그 수험생이 이수한 교과목이 관련 전공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전공과 관련된 과목의 성적은 또한 어떠한가, 그리고 특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기소개서는 주로 학교에서의 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 그리고 리더십이라든가 봉사정신과 같은 인성, 그리고 지원 동기 등 여러 가지 모습을 파악해서 반영하는데, 이러한 반영들은 각 대학에 따라 가지고 학업 역량이라든가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인성, 또한 자기주도 학습 능력, 경험의 다양성 등 여러 가지 평가 요소와 기준을 제시해 가지고 이러한 기준에 맞춰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기소개서에서 원래 자기소개서 양식이 바뀌었죠. 바뀌면서 기본적으로 문항수라든가 글자 수가 대폭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축소되었냐면, 이전 자기소개서 한번 비교해 본다면 이전 자기소개서에서는 4개 문항에 4,500자 내지 5,000자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2학년도부터는 3개 문항에 3,100자 이내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학생의 부담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이게 입력되었을 경우에는 0점 처리, 불합격 처리되는 것이죠. 특히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 실적이 자기소개서에 들어갈 경우에는 그 학생은 자기소개서가 0점이기 때문에 학생부가 아무리 충실하다 하더라도 0점 처리, 불합격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 오해하는 것이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에 대한 수상 실적만이지 그 다른 교과에 대한 수상 실적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은 작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내용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에 포함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0점 처리는 아니지만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 쓰는 그 분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분량에서 일부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라면은 그 자기소개서는 좋은 자기소개서라고 평가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본다면 자기소개서와 서류를 활용해서 평가할 때 대부분 대학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함께 반영해서 선발을 합니다. 건국대라든가 이화여대라든가 다 함께 반영하죠. 그런데 일부 대학에서는 생활기록부만,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활기록부만 요구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외대라든가 한양대라든가 이러한 대학들은 자기소개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주대학교도 자기소개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때 기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홍익대가 미대를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하는 대표적인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미술활동 보고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와 함께 해당 학생 같은 경우에는 활동 증빙 자료,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둬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별로 다른 인재상을 요구한다고 하고 있었죠. 여기서 본다면은 서강대라든가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을 아주 중시합니다. 이에 비해서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전공 적합성을 중요시합니다. 그렇다면 서강대나 성균관대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학생이 동국대에서도 우수하다고 평가받지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즉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서울대를 합격한 학생이 제주대학교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경우에 충분히 불합격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나는 나의 자신이라든가 아니면 내 생활기록부가 어떠한 대학이 인재상에 적합한가를 꼭 확인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별뿐만 아니라 대학 내에서도 전형별로도 인재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 대표적인 전형이 다빈치 인재 전형하고 탐구형 인재 전형이 있는데 다빈치 인재 전형에서는 통합 역량을 평가 요소로 반영합니다. 경험의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것이죠. 이에 비해서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는 전공 적합성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전공과 관련된 활동, 내용, 수업 이러한 것들이 좋다면은 다빈치로 지원하기보다는 탐구형 인재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외대 같은 경우에도 외대는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계열 적합성을 강조합니다. 근데 서류형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전형별로 요구되는 인재상에 맞게 준비한 학생이 지원하는 것이 더욱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전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단계별 전형입니다. 이 단계별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 100%로 일정 배수를 선발합니다. 3배수, 5배수, 6배수 이렇게 선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학생에 한해서 면접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면접 성적을 포함해서 최종 선발을 합니다. 이게 단계별 전형이고 일괄 합산 전형이 있습니다. 일괄 합산 전형이라는 것은 지원한 학생들에게 모두 다 면접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다 보고 서류 성적과 면접 성적을 포함해서 선발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전형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서류 100으로 선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면접을 안 보는 대학들이죠. 그런 대학에서는 대부분 자기소개서를 요구해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함께 평가합니다. 그런데 일부 대학에는 자기소개서를 요구하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들을 한번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단계별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입니다. 이 표에 본 것처럼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을 포함해서 하는 전형이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은 1단계 서류로 해가지고 일정 배수, 2 내지 3배수를 선발하죠. 그리고 이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면접을 봐서 최종 선발을 합니다.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한국외대라든가 서울외대라든가 많은 대학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수험생을 선발하게 돼,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경희대라든가 고려대라든가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 한해서라야만 합격 가능성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일괄 합산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류 100으로 선발하는 전형이죠. 숙명여대라든가 한양대 에리카라든가 한양대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화여대하고 홍익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면접은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대 미래인재 전형에서는. 그리고 이 서류하고 면접을 같이 해서 선발하는 대학 중에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은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대표적인 전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면접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은 기본적으로 서류 내용을 확인하거나 인성을 평가하는 면적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서류, 학교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 있는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가를 확인하는 경우죠.
이 뭐 독서 활동이라든가 교과 세특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그 내용을 생활기록부를 봐서 아니면 자기소개서를 봐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얻는 것이죠. 근데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을 기반으로 해서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시문을 이용해 가지고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그 학생이 논리력이나 사고력을 측정해서 평가에 반영을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대학이 경희대 네오르네상스라든가 고려대 일반 계열적 합성이라든가 서울대 일반 전형이라든가 이러한 전형들이 대표적으로 제시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고력을 측정하는 그러한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이 이러한 제시문 기반 면접이나 서류 기반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는 논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는 뭐냐면은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보면은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평가 보고서를 보면 이전 학년도 면접의 어떤 추세, 면접 문항, 제시문 면접일 경우에는 어떠한 것을 질문하고 어떠한 것을 평가했느냐에 대해 가지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있다면은 그 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블라인드 서류 평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라인드 서류 평가는 2019 대입제도 공정성 방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작년에 모든 대학에서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대학교에서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그 학생이 어느 학교 출신인가, 어떤 특성을 지닌 학교의 학생인가를 먼저 알아서 선입견을 가지고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학생 자체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향이 생겼냐면은, 자, 대학에서는 학생을 선발할 때 그 학생이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뭘 많이 보게 되냐면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그 학교의 교육 과정을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심화 과정이 있는가, 이러한 과정을 그 학생은 이수하고 있는가, 그 학생이 전공과 관련된 과정이 있는데 혹시 이수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위 학교에서 어떠한 교육 과정을 설정할까가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내용은 확인된 내용이 아닌데 많은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이렇게 서류 평가를 블라인드 처리하면서 과연 고교 특성별 입학 성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유불리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합니다. 아직 대학에서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뭔 말이냐면은 일반고와 자사고와 특성화고가 결국은 대학에서 확인할 수 없다면은, 그러면은 그 공평한 상황에서 그 합격 비율이 이전과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블라인드 서류 평가는 어떤 것들을 블라인드 처리하냐면 인적 사항은 다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학적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수상 경력이라든가 이렇게 학교 생활기록부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고교명이 기재되거나 고교명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다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모든 상황에서 그 학생의 개인 정보라든가 학생의 어떤 교육 환경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이것 역시 블라인드 처리해 가지고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평가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블라인드 서류 평가의 목적인 것입니다. 다음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유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다수의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대학에서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모집 단위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데 특정 학과 같은 경우에는 특정 학과만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요구되고 요구되어지지 않고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합불 어떤 모습에 큰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들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단계별 전형을 하는 경희대, 고려대 이런 데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일괄 합산을 하는 대학 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이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전형입니다. 이 밖에 서류 100이라든가 자기소개서를 요구하지 않는 대학에서도 일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천대라든가 가톨릭대라든가 단국대라든가 이런 대학 같은 경우에는 특정 모집 단위, 예를 들어서 의대, 약대 이런 특정 모집 단위에서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희대라든가 고려대, 서울교대, 연세 이런 대학에서는 특정 단위가 아니라 전형 전체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요구되어지면은 합격선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은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고 충족하지 않고의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적인 경쟁률이 한 15대 1 정도 나왔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게 된다면은 통과하는 비율이 한 50% 정도란다고 하면 50%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는 7대 1, 8대 1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